2018년 여름 끝나는 날 햇빛에 희미한 선율이 땅을 씻어가는 동안 볼티모어의 중심에서 이상하고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이웃들에 의해 부드럽고 친근한 영혼으로 묘사되는 83세 여성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언제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나 이웃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지나치게 신뢰하는 성향을 시사하는 소리가 나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웃들은 도로시의 오랜 부재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주 야외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실내에 갇혀있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녀를 한 번도 보지 못하면서 각날이 지날수록 의심이 쌓였다. 그녀에게 자신의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녀가 사라진 것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의 소박한 집의 조용한 벽 뒤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 호기심이 파도처럼 이웃 사이를 퍼져나가면서 모두가 이 의문에 사라진 것 뒤의 진실을 풀려고 했다. 그들은 도로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문에 접근하면서 불안과 호기심의 혼합이 그들을 가득 채웠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음을 깨닫자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절망적인 이웃들은 곧 긴급 구조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도로시의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체 없이 발티모어 경찰이 현장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이 집에 가까이 갈수록 문 앞에 이상한 자국에 바로 눈길이 갔다. 땅에 있는 작은 말린 피 자국이 암울하고 신비한 모습을 그렸다. 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긴 것을 발견했고 어떠한 억지로 들어오려는 흔적도 없었다. 도구를 이용해 경찰은 문을 열어드렸지만 그들은 절대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도로시는 바닥에 벌거벗고 심각하게 다친 채 누워있었고 그녀의 몸은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 주변에 콘돔이 흩어져 있었고 이는 잔인함과 공포의 장면을 더했다. 경찰은 그녀의 곁으로 뛰어가자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발견했지만 삶과 죽음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들이 구급차를 호출하고 너무 늦기 전에 도로시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시간과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도로시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 늦었다. 의사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곧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사관들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면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밝히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범죄 현장에서 빠르게 냉소적인 진실을 발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면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밝히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범죄 현장에서 빠르게 냉소적인 진실을 발굴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발적인 증거가 풍부했다. 도로시의 피에 젖은 옷은 가해자에 의해 무심하게 흩어져 있었다. 주변에서 무서운 여파 사이에서 3개의 사용된 콘돔과 그 포장지가 범죄 현장을 표시했다. 혈에 물든 파쇄된 램프는 그녀의 머리를 때려 공격의 잔인성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부서진 조각들로 사용되었다. 이는 경험이 많은 형사들의 뼈마디를 덜덜 떨게 만드는 너무나 끔찍한 신뢰의 배신이었다. 이를 행한 사람은 그녀가 믿었던 사람으로 사라짐으로 이어진 잔인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젊은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었다. 조각조각 수사관들은 차가운 사건의 순서를 조립했다. 무자비한 공격, 야만적인 폭행, 그리고 냉정한 방치, 그리고 냉혹하게도 모든 징후가 가해자가 젊은 사람인 것을 가리켰다. 아마도 모두에게 드러나 있을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양장이 된 늑대로 하비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노인 도로시에게 심지어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데이비스는 니얼 부인의 이웃이며 그녀의 죽음을 듣게 되어 깊은 슬픔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너무 가엾었어요 라고 공유했다. 티로네는 그녀를 램프의 힘으로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그녀의 두개골에 다발적인 골절을 일으켰다. 경찰이 티로네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만큼의 증거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범죄를 부인하고 그의 어머니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감옥에서의 전화 통화에서
티로네는 자신의 무죄를 설득하려고 하며 엄마, 나는 그것을 안 했어 라고까지 말했다. 피고인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빈의 어머니는 일관되게 그녀의 아들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는 큰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아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빈의 어머니가 말했다. 매체를 대면하여 티로네의 어머니는 그를 연민 깊은 젊은이로 묘사하며 왜 그가 노인 여성에게 해를 가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티로네가 13세일 때 노인 여성을 털어먹는 포함한 소년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의 체포 후 짧은 인터뷰에서 그의 어머니의 눈물이 보였다. 경찰은 양측에게 모두 가슴 아픈 이야기로 묘사했으며 그 밤에는 용의자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 있었으며 14세 소년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어머니였다. TJ 스미스 발티모어시 경찰국 대변인은 말했다. 용의자 하빈은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젊은이가 저질렀던 범죄로 성인으로 재판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가장 엄격한 형벌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번 해에 발티모어에서 기소된 가장 어린 사람이며 아마도 몇 년간의 살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혹한 상황입니다. 스미스 씨는 말했다. 이야기는 복잡하고 비극적으로 들립니다. 피해자의 옷에는 DNA가 없고 콘돔에는 정자 DNA가 없다는 변호 측의 주장은 실제로 증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검찰 측의 사건은 특히 DNA 증거의 처리와 티로네의 침실 서랍에 동일한 브랜드의 콘돔이 있음에 대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검시 결과 노인 피해자가 얼굴에 여러 개의 골절을 입었으며 여러 차례 성적으로 공격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하빈은 경찰에게 그녀의 아파트로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교회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지문이 거기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때 램프를 들고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당국에게 말했다. 티로네가 도로시의 문을 두드려 가장을 제공한다는 차리스로 오기 전에 그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검찰 측의 설명은 그것은 계획과 속임수의 무서운 모습을 그려냅니다. 최종적으로 티로네의 유죄 선고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감옥에서의 정신건강 문제와 행동 결함을 다루는 것이 안전과 재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시의 살인의 잔인함, 특히 티로네의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발티모어 경찰서가 이를 끔찍하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 2명의 생명에 비극적인 손실을 강조했습니다. 발티모어 경찰서가 표현한 감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피해자의 손실과 가해자의 어린 나이의 비극을 강조한다. 이것은 미래의 이러한 무의미한 폭력 행위를 대비하기 위한 정의와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변호사는 콘돔에 정자 DNA가 없고 피해자의 옷에 피해자의 DNA가 없다는 사실이 증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도로시의 아파트로 침입하여 티로네를 모욕하고 아마도 장갑을 사용하여 조작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게다가 그들은 도로시의 현관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으며 이는 티로네가 들어오기 위해 열쇠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으며 그 열쇠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반박으로 검찰 측은 티로네가 범죄와 연결된 모든 증거를 파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티로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으로 주장한 DNA 증거의 정확성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검찰 측은 열쇠가 필요하다는 방어 측의 이론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티로네가 공격하기 전에 도로시의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와 티로네의 범죄 기록을 고려하여 검찰 측은 그가 옳고 그른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로네는 유죄로 판결되어 평생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의 형을 수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감옥에서의 그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티로네의 변호인들은 그의 정신건강 문제와 행동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교도시설의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도로시의 살인의 잔인함, 특히 티로네의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발티모어 경찰서가 이를 끔찍하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 2명의 생명에 비극적인 손실을 강조했습니다.